안녕하세요. 긍정은지쌤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스터디 플래너 왜 써야 하고 어떤 스터디 플래너가 좋은지 설명드렸어요. 오늘은 그럼 구입한 스터디 플래너 과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스터디 플래너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우리 친구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형식의 스터디 플래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친숙하죠? 국어 과외 복습, 영어 수행평가, 수학 숙제 50쪽에서 55쪽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이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저거 완전 내 스터디 플래너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터디 플래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하는 스터디 플래너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국어 과외 복습 이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과외복습이라고 그냥 적어놨는데 이렇게 쓴 스터디 플래너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단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과외복습이라는 건 사실 사람마다 정말 다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이것을 그냥 눈으로만 훑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아예 요약해서 노트로 정리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틀렸던 문제만 다시 오려서 오답 노트로 만드는 친구도 있어요. 스터디 플래너에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과외복습 이게 아니고요. 과외복습한 걸 내가 노트에 요약해서 정리하기, 친구에게 가르쳐주면서 복습하기, 틀렸던 문제만 다시 풀기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게 쪼개서 적어놓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에요. 자, 두 번째로 수행평가라는 항목을 볼게요. 친구들 앞에서 1분 동안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기라는 수행평가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수행평가는 보통 여러 단계로 쪼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좋아하는 음식에 관한 단어를 내가 찾고 그 단어를 찾은 다음에 원고를 써보고 원고를 쓴 다음에 문법적으로 교정을 해보고 암기하고 연습하고 사실 5, 6단계로도 쪼갤 수 있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그냥 수행평가라고 통으로만 적어놓으면 아예 하거나 아예 안 하게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행평가를 다 해야만 체크를 할 수 있게끔 적어놨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조금 스터디 플래너에서 성취감을 느끼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같은 항목은요, 반드시 단계별로 쪼개주세요. 자, 단계별로 쪼개지면 무엇이 좋냐? 나의 성취감이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체크를 내가 여러 번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체크의 개수도 내 자신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수행평가라고 통으로 적어버리면 내가 시작을 하기가 조금 주저하게 될 수 있겠죠. 반드시 여러 단계로 쪼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여러 단계로 쪼갰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단계별대로 걸리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단계별로 내가 걸릴 시간을 적어놓으면 다음 수행평가 때 그 단계별을 참고해서 내가 앞으로의 계획을 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 같은 항목을 통으로 적지 마시고요. 단계별로 적는 거를 추천합니다. 숙제 50쪽에서 55쪽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 학원을 다니는데 50쪽에서 55쪽까지가 숙제예요. 사실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렇게까지 효과적인 스터디 플래너 작성 방식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내가 수학 한 페이지를 푸는데 10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50쪽에서 55쪽까지는 10분 곱하기 5니까 50분이 걸린다라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탱이로 적어보면 내가 50분이 나야만 할 의욕이 생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었는데요. 뭔가 뭉탱이 시간이 있어야만 내가 공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50쪽, 51쪽, 52쪽, 53쪽 이렇게 나눠놓으면 내가 한 페이지에 10분이 걸린다고 했으니까 쉬는 시간 10분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시작할 때 저건 10분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랑 내가 저건 50분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53쪽까지 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뭉탱이로 적어놓은 친구들은 체크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하긴 했어도 성취감이나 자신감이 그렇게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목표했던 것을 실패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잘게 쪼갠다면 내가 3개 정도는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5개의 체크리스트 중에서 3개는 처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공부는요,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으로 하는 게 공부입니다. 내가 이만큼 오늘 했어. 나 오늘 3페이지나 풀었어. 이거랑
나 3페이지밖에 못 풀었어. 이건 정말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특히 공부를 못하는 친구일수록 내가 내 자신에게 자신감을 줘야 돼요. 그러면 나 오늘 3페이지나 풀었어. 나 오늘 3페이지 풀었으니까 내일은 4페이지 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다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내가 오늘 10분이 생기면 그냥 한 페이지라도 풀어볼까 하고 풀어보는데 막상 푸니까 또 의욕이 생겨가지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이렇게 점점 푸는 횟수가 늘어나는 친구들도 있어요. 목표를 잘게 쪼개서 적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정말로 공부를 해본 적이 많이 없다. 나는 공부 습관이 많이 안 잡혀 있다. 이런 친구는요. 스터디 플래너에 정말 공부하는 목표도 있지만 다른 습관적인 목표도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실 가기 혹은 책상에 앉기 이렇게 사소한 습관들도 내가 체크하다 보면 사실 자신감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체크를 4개나 5개를 안고 시작을 하는 거랑 체크 하나도 없이 꾸역꾸역 하는 거랑은 굉장히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전날 취침한 시간 그리고 기상 시간도 적어서 내가 오늘 잠은 잘 잤는지 이런 컨디션 관리를 써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내 하루에 대한 평가를 써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평가라는 게 꼭 부정적인 피드백도 있지만 최대한 칭찬을 해서 나 앞으로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나는 이렇게 보완할 거야 라고 적어주면 좋겠죠. 자, 영상 끝에 제가 쓴 스터디 플래너를 보여드릴 테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가 쓴 책 영어 3등급 벽을 뛰어넘는 아웃풋 공부법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긍정은지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빠이빠이!